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삼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최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절감 맞게 주제를 좀 선정해 봤는데요. 이틀 전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그거 보고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선정해 봤어요. 이제 겨울이 되고 이제 얼음이 많이 얼거나 눈이 오시거나 빙판길에 미끄러지시거나 혹은 이제 근육이 경직돼서 자주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고, 넘어지게 되면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때 이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여러분 오시다 보면 조금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골절이 좀 어느 정도 진행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골든타임 초기에 이제 보존적 치료, 보조기 착용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더 이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놓치고 이미 진행되신 채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기 진단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척추 압박 골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어떨 때 병원에 아까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런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런 넘어지고 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나면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 해 보시고 해당되는 게 여러 개 있다면 압박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기 진단이 왜 중요한지, 어떤 걸로 진단하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골절에 대한 종류는 이제 보통 척추의 몸통 뼈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골절, 압박골절이 제일 1 단계고, 그게 심해지면 방출성 신경 쪽으로까지 이제 뼈가 찌그러지면서 신경을 찌르면 보통 방출성 골절을 하고, 뼈가 이제 불안정하게 되거나 아예 빠지거나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압박골절에 대해서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외상인데요. 이제 외상이 뭐 젊은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날아갔다든지 뭐 이제 2-3 미터에서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제일 많이 겪는 건 이제 골다공증성입니다. 뼈가 약해져 있다가 가벼운 외상, 정말 가벼운 거에 생기거든요. 기침을 많이 하셔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80-90대 넘으신 분들은 샤워하려고 고개만 숙여도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냥 의자에 털썩 앉았는데 부러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게 전이돼서 생기는 병적 골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에는 이제 외상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일 많은 건 엉덩방아 찢는 경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제 여성분들은 보통 50세 이상 되셨고 여러 병력이나 이제 엑스레이 안 좋거나 하면은 제가 꼭 MRI 체크도 생각해 보자 하시고요. 남성분들도 70세 이상이거나 혹은 좀 마르신 경우에, 그런 분들도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든요. 노령 골다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해야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다는 얘기가 근육이 적고 마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골다공증 치료나 검사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이제 요렇게 네모나게 옆에서 보면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찌그러지면서 이제 골절이 생기는 걸 압박골절이라고 하고요. 이제 요런 게 이제 찌그러지면서 뒤에 신경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나 MRI 볼 때 뒤쪽 라인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는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셨는데 척추가 이제 5 번, 4 번, 3 번, 2 번, 1번 이렇게 이제 요추, 허리뼈가 있고 위에 흉추뼈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1 번부터 4 번까지가 다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MRI라든지 다른 검사도 해 봐야 되고, 요런 정도면 엑스레이에서 100% 감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생기는 부위는 이제 엉덩방아쯤에 이제 그 직접 닿는 이제 꼬리뼈와 이제 천추뼈 요쪽이 잘 닿기도 하고, 요 사이보다는요 이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서 이제 후만이었다가 전만으로 바뀌는 이제 흉추와 요추 인접 부위 TL 정션이라고 하는데, 11 번, 흉추 11, 12 번, 요추 1번 이렇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그 부위가 제일 많은 걸 당연히 알 수 있고요. 제일 큰 원인은 골다공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스코어 -2.5 이하면은 이제 보통 하고, 이제 척추 쪽과 이제 골반 쪽 이 양쪽에서 체크하고 있고, 이제 Z스코어 이제 나이에 따른 그런 소견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당연히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제 연세 드시면서 그런 것들이 많고요. 흡연이나 음주하시면 더 빨리 오실 수가 있죠. 특히 남성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마르신 분들은 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질병, 뼈를 약하게 하는 질환이라든지 혹은 다른 면역 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그에 악영향돼서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골다공증 자체만으로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치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꼭 가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좀 많아져서 그 질문 몇 개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엔젤님 안녕하십니까? 네.
협착으로 수술하면 모두 핀을 넣나요? 아닙니다. 이제 협착증일 때는 이제 저희가 협착이라는 건 신경이 눌리는 건데 보통 이제 신경이라는 게 이제 요쪽 허리를 예시로 먼저 들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허리니까요. 중심에 이제 줄기가 있고 이제 척추 가지 신경근이라는 게 나갑니다. 가운데 쪽이 막힌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감압술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좀 감압을 해야 되는 이제 감압이라는 건 결국 뼈하고 인대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광범위하게 제거해야 되면 이제 불안정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사못을 넣고 안에다 이제 케이지라는 받침대를 넣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옆쪽으로 가는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는 보통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제 그 물렁뼈가 닳거나 이제 측만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신경이 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 감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디스크를 내려앉은 디스크를 제거하고 거기다 받침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올려주고 그 상태로 고정하기 위해 이제 핀을 넣죠. 예전에는 뭐 거기다가 케이지만 넣고 몇 개월 누워 계시기도 하고 뭐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익스펜더블 케이지라든지 안에다가 타이타늄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에서 나사만 안 넣는 것도 있습니다만 표준적인 건 그렇습니다. 자, 답변이 되시면 좋겠고요. 다음 분 지나가던 사람님들 넘어진 기억은 없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졌습니다. 기침하거나 몸을 돌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꼭 여쭤보는 게 넘어지신 적은 없으세요? 부딪힌 적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아까 가벼운 외상에도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본인은 별로 그렇게 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외상인 경우가 있고 저런 경우에 이제 압박골절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물론 일반적인 디스크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침을 하거나 하는 건 복압이 올라가는 건데 자세 변경 시 특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아프시거나 하면 한 번쯤은 꼭 의심해 봐야 되고 옆구리나 이제 가슴 쪽 이렇게 띠두르는 것까지 아프다면 조금 더 이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잔잔하고 흐린 날님. 네, 허리 통증 때문에 계속 누워져 지냈더니 다리가 더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당연합니다. 근감소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게 더더욱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목표가 언제나 덜 아프게 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점점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면 처음에 한 2개월 정도는 보조기를 차고 걸으시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막 과격한 운동은 삼가하셔야겠죠. 그래서 2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이제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보조기를 차야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걷는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물론 아주 심한 골절의 경우는 완전히 이제 저희가 침상 안정을 시킵니다. 앱솔루트 베드레스트라든지 이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닌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조기에 좀 1, 2주 이후에는 바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엔젤님 추가 질문 받고 또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술하셨군요. 75세 여성분인데 수술 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구멍 2개 했다면 뭐 아마 양방향 내시경일 수도 있고 감압술도 있지만 구멍을 2개 뚫었다. 2군데 이제 협착을 해결해 주는 감압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척추가 좀 감압술을 하면 인대도 제거가 되고 뼈도 약간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허리를 너무 구부리거나 반복적으로 쓰는 행동 주의하셔야 되고 바닥에 앉아 있다든지 나쁜 자세 삼가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운동 필요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모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환자분들마다 다양하고 의사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어렵겠네요. 조금 더 진행하고 질문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나도 이제 이런 때 압박골절을 의심해 보세요라고 이제 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여성분인 경우에는 50대 넘어가시면 50대 초반부터 골다공증 오시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 여성이 엉덩방아 쪼였는데 통증이 뭐 하루 이틀 됐다면 저도 엑스레이 정도만 찍지만 한 일주일 이상 간다든지 자세 변경 시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부터 찍어보고 엑스레이에서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 MRI를 꼭 찍어보는 게 좋고요. 엑스레이가 괜찮더라도 다음 주에 되면 엑스레이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세한 골절들도 있기 때문에 의심해봐야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도 이제 허리가 움직일 때 통증이 있거나 하면 찍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요 표를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정말 너무너무 아파. 자세 변경할 때. 이게 이제 요게 있으면 제일 의심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통증이 온다. 뭐 일반 디스크나 이럴 때도 증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절이 됐다고 모두가 이렇게 끊어지도록 아프신 건 아니거든요. 의외로 증상이 경미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경미했다가 골절이 악화되면서 더 아파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런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고 걸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여러 군데 골절이 되면 등이 옛날보다 이렇게 굽습니다. 이제 아까 등과 허리 연결 부위가 제일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갈비뼈나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 골절이 되면 이제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그쪽 통증이 꼭 띠를 두른 것 같이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번 주에도 두 분이나 계셨더니 그랬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의심해봐야 될 때는 이제 누워있거나 일어날 때 아프다. 자세를 바꿀 때 아프다. 옆구리까지 아프다. 이런 병력이 있다면 특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게 처음부터 막 아파서 응급실이나 뭐 119 타고 오시거나 너무너무 아파요 오시는 분들은 뭐 바로 진단이 돼요. 근데 가끔 넘어졌는데 뭐 하루 이틀 쉬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러다가 또 아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일어날 때는 문제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는 괜찮으니까 1주, 2주, 3주 이렇게 있다가 막 몇 달 있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지나가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뭐 아까 보조기 차고 있으라고 하지만 이제 뭐 세상에는 이제 다 운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한 보조기나 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제 굳어버려서 지나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드라고 하고 이제 만성으로 해서 이제 골절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이제 평소에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이 요번에 원래 아프던 게 요번에 유독 아프네 이렇게 해서 좀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라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의사들이 꼭 이렇게 만져보고 타진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어지면 초기에는 미세의 골절이었지만 점점 더 골절이 진행되면서 이제 척추가 변형되기도 하고요. 다른 뼈가 또 부러지기도 하고요. 뼈가 변형되면서 아까 이제 신경 쪽에 있는 뒤쪽, 뼈의 뒤쪽 라인이 이제 찌그러지면서 신경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리 저림이라든지 통증, 마비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척추랑 척추 사이에서 이제 신경 가지가 나오는데 뼈가 내려앉으니까 이 추간공에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이 좁아지면서 다리 통증이 또 오기도 해요. 이러면 굉장히 낫기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치료하는 게 좋고, 정말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보행도 어렵고 척추도 굳고 하니까 심폐기능도 저하되고 보행장애까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요건 초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셔서 오셨는데 보시면 이제 정상 소견이 요 정도인데 그 위에 보면 위에 쪽 뼈가 약간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치고 나서 다음날 오셔서 이제 이게 이제 어제 3개월 돼서 오신 사진인데 크게 변동 없고 보조기 잘 차셔서 지금은 통증 거의 없으시거든요.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은데, 이제 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앞에 분도 남자분이고 이것도 남자분입니다. 이제 남자분인데 이거는 이제 5년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이 당시에 45 천추일번 456 이제 전방전이와 협착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한 2달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프시대요. 다친 적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전에 협착이 있으셨으니까 일단 검사를 좀 해볼게요 하고 엑스레이를 먼저 보내드렸더니 뭐 세월이 지나서 이제 협착증 조금 악화되고 전방전이도 진행이 됐는데 그 위에 척추 3번 뼈가 이렇게 굉장히 찌그러졌더라고요. 이거 오래됐구나 해서 언제부터 아프셔서 했더니 이제 2달 이상 됐다 그러시고, 그 위에도 살짝 깨져 있었어요. 이제 추후에 사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이 굽는 게 만성화가 돼버리고요. 그로 인해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신경통 생길 수가 있고 활동 능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 문진의 아까 여러 가지 히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치셨는지 뭐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 하고 다진도 해보고 진찰 해보고요. 엑스레이를 제일 먼저 찍지만 완전히 감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CT나 MRI 같은 거 검사를 해봐야 되고, 골밀도 검사 꼭 해야죠. 왜냐하면 골다공증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4군데나 부러졌는데 그 중에 이제 급성인지 만성인지 다 감별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MRI로 꼭 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외상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경우 해야 되고, 또 이제 신경이 뼈가 부러지면서 안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진 않는지, 또 이제 뒤쪽 척추 뒤에 이제 후궁뼈 뒤쪽으로 이제 극돌기나 횡돌기 쪽에 인대나 근육 같은 게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골절인지 다른 퇴행성 변화인지 감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례 만나기 전에 질문 또 여러 개 들어와서 받고 가겠습니다. 바람결애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좀 가장 아프고 좀 움직이나 그나마 풀린다. 이제 주무실 때 자세가 좀 불량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 계시거나 자세가 나쁜 경우에 그런 통증이 올 수가 있고, 혹은 뭐 이제 연세를 지금
나이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일 때도 조조강직이나 아침 통증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다만 이제 아침에만 좀 뻐근하고 이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자는 매트리스라든지 주무실 때 자세 먼저 신경 써 보시고, 그래도 편찮으시면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젤 님은 노화로 모두 오나요? 이제 대부분은 노화로 오지만 뭐 다쳐서 오시는 경우도 있죠. 방금 설명드린 척추 골절이 되면서 이제 뼈가 찌그러지면서 신경을 찌르면 그것도 협착의 일종이니까요. 58세 여성분 이제 약간 있다. 약간 있는 경우에는 뭐 그냥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분 되면 유병률이 꽤 높고, 다만 이제 그중에 치료나 증상 있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뭐 10% 정도니까 이제 하고, 어느 정도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되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0m 미만으로 걷게 되면 이제 사진은 이미 수술할 정도지만 증상이 그 정도는 아니셔서 일단 치료해보자. 다만 500m도 못 걷게 되거나 하면 그때는 수술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비가 있거나 하면 그런 얘기를 드리고 합니다. 핀 넣으면 그 아래 고정되기 때문에 위아래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폭포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인데 몇 년 후에 고치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어느 정도 몇 년 후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아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단 받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바른 자세 교육이라든지, 더 나빠지는 걸, 허리 디스크 자체가 완전히 젊은 사람처럼 회복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계속 이제 신경을 쓰셔야, 저는 돈 같다고들 말씀드리거든요. 돈이니까 아껴서 쓰자. 근데 이미 좀 썼어. 그렇다고 다시 채워지지는 않는데 이걸 계속 아껴서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1년 만에 급격히 나빠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비님 목 스트레칭, 요거는 오늘 주제랑은 이제 하지만 결국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목 얘기도 해드렸는데 결국은 신전이에요. 어깨랑 이제 신전 동작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죠. 이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뭐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여러 자세, 핸드폰 이렇게 많이 보신다든지 이런 거 삼가하시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언제나 이제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컴퓨터 할 때 이제 모니터 같은 거 올려서 보시고, 핸드폰 이제 많이 하지 마시고, 누워서 TV 보거나 할 때도 허리랑 목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누워서 보시거나 옆으로 소파에 누워서 하시거나 이런 거부터 자중하시면 좋은, 좀 더 이제 증상의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례로 넘어갈게요. 엑스레이로 이제 감별할 수 없는 거,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이런 요런 2번 같은 건 조금 오래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알 수 없으니까 꼭 이제 찍어 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MRI 찍어 보면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다행히 이제 뭐 척추 협착처럼 이제 방출성 골절은 없었고요. 이분은 여기 1번의 위쪽 보면 까만 라인 보이시죠? 왼쪽 사진에. 여기와 2번은 이제 이전에 부러진 소견입니다. 그리고 3번도 약간 애매하고 4번도 예전에 찌그러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데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커트에서 보면 1번 골절 소견과 3번도 아래쪽에 약간 까맣게 된 게 보이시는데, 요것도 골절 의심할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급성이냐 만성이냐 제일 감별하기 좋게 이제 뭐 STIR이라든지 패서프레션 여러 가지 부르는데, 이럴 때 이제 골절에 따른 부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까맣게 보인다면 이렇게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부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번하고 여기가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별이 필요하고, 이제 뒤쪽에 이제 인대 손상이나 근육 손상은 없는, 뼈 손상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진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제 1번, 이제 요건 제가 의심을 해봐서 이제 찾은 건데, 타 병원에서 이제 아픈 지가 좀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고, 여자 72세 분이고 딱히 넘어진 적은 없으시다 그럽니다. 근데 뭐 여기 가슴팍이 아프고 이제 배가 아프시다 그래갖고 같이 오셨고,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반 정도는 나아졌대요. 근데 옆구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건 타병원에서 또 심장도 수술하시고 이런 분이라 타병원에서 엑스레이를 가져오셨는데, 허리 쪽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통 요쪽부터 보거든요. 제일 많으니까. 근데 위쪽이 조금 찌그러져 있고, 근데 이제 두드렸을 때 막 엄청나게 아파하시진 않는데, 제가 이제 뭐 그냥 치료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렇게 조금 버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모르고 의심이 나니까 이제 MRI를 찍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환자분도 동의해서 MRI 찍었더니 이제 T2라는 요 뷰에서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안 보이네요. 이제 약간 하얗게 되신 거 보시고 이제 두 개 중에 아래쪽 게 이제 T8번이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부러졌어요. 이렇게 해서 여쭤봤더니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생각해 보니 한 달 아프기 전에 한번 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전쯤 넘어졌다 그러셔서 이제 그러한 소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원인인 것 같네요." 하고 "너무 주저하지는 않았으니까 보조기 차고 골다공증 관리를 잘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늦어진 진단입니다. 이제 남성분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 75세 분이세요. 이제 주차 일을 하시는데 이제 협착증으로 5년 전에 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엔 괜찮았는데 두 달 전부터 점점 아프시고 치료에 호전이 없어서 오셨고요. 계속 역시 넘어지신 적은 뚜렷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비교했던 것처럼 요 3번 뼈가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까지 방출성 골절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다리 통증은 심하지는 않다 그러셔서 일단 검사를 하자고 그랬고요. MRI 소견 보시면 이게 골절이 진행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도 약간 골절이 있고 이렇게 척추 협착까지 생긴 소견이 보이네요. 아래쪽에 협착증 소견은 뭐 이전 원래 있던 거고 조금 더 진행된 소견이 보였고요. 다른 거에서 보면 이제 3번 뼈 방출성 골절과 여기도 이제 아래쪽이 보이고 네, 이따 질문은 뭐 제가 있을 때마다 해 드리는데 정리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대 손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했는데 이제 MRI 찍어 보면요.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요 까만색이 이제 극돌기가는 인대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런 게 하얗게 찢어진 경우가 있고요. 뒤쪽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고런 것들로 보통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뒤에 쪽 뼈가 이렇게 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존적 치료로 물론 뭐 90대 고령이시면 수술까지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 정도 75 세시고 뒤에 쪽 뼈까지 됐다면 저는 나사못 고정술 시행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어둡네요. 이제 원래는 이제 요렇게 아래 소견처럼 이렇게 신경이 동그랗게 요게 이제 협착증이 없는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뼈가 이제 좀 들어가서 협착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도 지금 다리 근력도 괜찮고 증상은 없어서 괜찮긴 한데 심해지면은 이제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다시 해 봤더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부분은 뭐 -4.6 까지 체크가 될 정도로 남성분인데 좀 마르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원인일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 아프셔서 체중 감소하면서 이제 정밀 검사 암에 의한 걸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례 세 번째는 이제 73세 여성분이시고요. 이분도 한 달 넘으셨는데 처음에 아팠다가 좀 괜찮아지셨대요. 일 주일 정도 지나고 이제 뭐 좀 괜찮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단지에서 탁구를 좀 치셨는데 이제 그다음에 더 아파지셔 가지고 이제 오셨고요. 오셨더니 이제 그전에는 다치신 적이 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래쪽은 괜찮은데 이제 요추 1 번이 뭐 굉장히 찌그러져 있고요. 흉추 12번은 괜찮은데 11 번하고 10 번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모양까지 가면 보통 오래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위에 쪽 화살표 두 군데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검사를 진행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1 번, 12, 11번 하얀 거 보이시죠? 안에 이제 뭐 핏물이 고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가 쿤멜 디지즈라고도 하고 안에가 이제 네크로시스가 생긴 건데 보시면 근데 이제 뒤쪽으로 뼈가 쪼끔 튀어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거나 반듯하거든요. 그래서 쪼끔 튀어나왔지만 뒤쪽에 이제 신경이 이제 나쁘지는 않아서 그냥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로 시행을 하자고 했는데 환자분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척추체 성형술 뒤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안에 시멘트 넣는 시술을 이렇게 고려를 해 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한 일 주일 지나서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 봤더니 이제 요렇게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MRI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 좀 내려앉으면서 이제 뒤쪽에 있는 요 방출성 골절이 쪼금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추후에 더 나빠지면 나사목 고정술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건 의사 취향입니다. 이제 시멘트를 너무 지금 넣어 놓거나 하면 나중에 이쪽으로 고정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럴 때는 이제 그 시술하지 말고 좀 지켜보시다가 혹시 더 나빠지는 요대로 굳히는 걸 목표로 가고 더 나빠지면 나사목 고정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수 있습니다. 네, 간별의 뭐 골절로 오인될 수 있는 질환은 이제 심월결절이라고 요것도 이제 증상은 비슷한데요. 이제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신경 쪽으로 튀어나와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뒤에를 뼈를 파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파고들면 약간 그 뼈가 살짝 깨지거나 하면서 일종의 골절처럼 되기도 하는데 훨씬 좀 빨리 낫긴 해요. 제가 치료해 보면 한 달 뭐 대개는 이제 지나가거나 하는데 좀 심하게 아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골절에 준해서 보조기를 차는데 일반적인 압박 골절보다는 부종이나 이런 것도 좀 덜하고 회복도 좀 빠른 편이긴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이렇게 편편한 판이 3번 뼈가 이렇게 쏙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많이 아프시지 않으세요 하셨던 분이고요.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서 이분은 이제 3번 같은 3번 뼈지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디스크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분은 MRI 상에서 약간 부종처럼 살짝 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도 영향을 봐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아래쪽 뼈가 골절되면 골반이나 이렇게 아픈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꼬리뼈 골절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70대 여성분 같은 경우 허리도 막 수술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당연히 허리신 줄 알고 찾아오셨는데 최근에 골반이 아파서 찍어봤더니 이제 골반뼈 이제 앞에 쪽 있잖아요. 즉 앞쪽하고 이제 천추라고 하는 꼬리뼈 옆에 골반과 연결되는 부위가 이제 골절, 요 하얗게 된 거 보이시죠? 골절돼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요거는 그냥 보존적 치료하고 그냥 이제 대신에 뼈를 강화시키는 이제 테리파라타이드라는 이제 매일 맞는 주사 이렇게 쓰고 한 2달 쓰니까 좀 나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보존적 치료. 가만히 놔두고 보조기를 찹니다. 보조기 착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2달 정도는 차셔야 되고 조금 더 안 낫는 분들은 3개월까지도 채우기도 하는데 이제 저거를 안 차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처음에 아플 때는 다들 잘 차십니다. 근데 차다 보면 불편하고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차시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지 않기 때문에 저게 제일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처럼 1월 이런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특히 이제 7월 넘어가면 그때 이제 골절 있고 하시면 진짜 잘 안 차세요. 금방 다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보조기 착용이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골다공증 치료 동반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척추체 성형술 깨진 부위에다가 시멘트를 넣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 시술은 완병통치는 아니에요. 시술을 하더라도 뼈가 더 주저앉는 경우 굉장히 흔하고요. 오히려 이제 시멘트를 넣었다가 이제 주저앉으면서 더 시멘트 같은 게 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새어나가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한테는 시행하고 있고 이제 인대 손상이 있거나 뼈 골절이 너무 심하면은 나사목 고정술도 하고 있고 신의료교실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오너님 아까 질문이 누락됐나 봐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20대 남성인데 가슴 근육이 떨린다. 요거는 이제 뭐 척추 쪽에서 이렇게 잘 오는 거는 아닌 거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가끔 이제 목이라든지 흉추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요거는 뭐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 쪽에서 이제 전담을 하겠지만 부르르 떨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내과나 이제 정형외과 쪽 먼저 한번 들러보셔서 한번 상담하시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다른 원인은 없는지 또 다른 증상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없으시다면은 척추 문제일 확률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과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마음 편한 하루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허리가 제일 아프고 아침에 이제 조금 바로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조금씩 이제 자세 이제 펴시고 신전 운동 위주로 하시고 뭘 많이 돌리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많이 펴시고 이제 뭐 볼이나 이제 뭐 눌러주는 거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마사지 같은 거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뭐 따뜻한 샤워 같은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아침에 아프신 분들 이제 머리 감거나 세수할 때 이렇게 아침에 하시는 거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U716님 반갑습니다. 인대 손상 어떻게 아까 MRI 뒤쪽에서 제가 말한 인대는 이제 뼈랑 뼈 사이 이제 정말 심한 경우는 척추 뼈를 싸고 있는 인대가 막 터져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뒤쪽에 이제 극돌기라 부르는 뒤쪽에서 인대가 터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MRI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증상이 허리를 젖히면 이제 통증이 오시고 스트레칭 하면 시원하시고 후관절 과신전 굳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굳어 있으신 것 같고 뒤쪽에 후관절이 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네요. 좌우 불균형 뚜렷 발목 각도에 따라 자극이 달라지고 MRI에서 이상이 없다.
네. MRI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척추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 굳음이나 후관절 문제나 근막통 증후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이제 도수 치료 아니면 이제 프롤로 주사나 여러 기능 치료하고 물리 치료 같은 거 하시고 찜질 같은 거 하시고 여러 가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RI를 제가 보지 못해서 상담은 제한이 있지만 정말 이상이 없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진 않아요. 후관절 같은 데 염증이 있거나 하면 그런 데 주사 드리기는 합니다. 네. 오늘도 출근 중님 저는 스쿼트 운동을 하면 그렇게 허리가 아파요. 네. 운동 자세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스쿼트를 강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데드리프트 스쿼트 운동하실 때 허리 아프면 중단하시는 걸 하고요. 다른 운동으로 대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다른 누워서 이제 하시는 브릿지 운동이라든지 혹은 벽을 잡고 이제 킥백 운동이라든지 혹은 이제 종아리 들어 올리는 운동 같은 걸로 조금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체 운동 필요하다면 이제 앉아서 이제 뭐 레그 익스텐션이나 이제 펴주는 그런 것도 허리를 좀 펴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게를 얼마나 들고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게를 많이 안 들거나 맨몸으로 하시는데도 아프시면 중단하세요.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더 누락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질문 또 들어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 말씀드렸고요. 척추체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제 깨져 있는 뼈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로 된 바늘을 넣어서 안쪽에 깨진 데 거치를 해놓고요. 안에다가 이제 사람한테 인체용 시멘트를 이제 잘 섞어서 주입을 합니다. 이제 주입을 하고 이렇게 잘 퍼지는 걸 보면 되고요. 저게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굳어서 잘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해놨다고 끝은 아니에요. 강철처럼 된 게 아니고 저게 일정 이제 찌그러졌던 게 시멘트를 넣으면 좀 펴졌다가 다시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넣어놨다고 나는 이게 처음 하고 나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제 기준에서는 10분 정도 하면은 7분 정도는 '아 많이 좋아졌다.' 2명 정도는 한 반쯤 나았다. 1명은 뭐 별로 모르겠다 이러시니까 많이 좋아지시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게 또 막 움직이시거나 일하시고 이러면 또 변성이 오면서 또 아파지거든요. 이제 한 번 저렇게 시멘트를 넣어 놓은 곳을 나빠지면 또 골치 아프기 때문에 더 이제 관리를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시멘트 넣어 놓은 게 있으면 이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뼈가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위나 아래쪽으로 이제 그 공이처럼 이렇게 뼈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특히 이제 80대 넘은 여자분들은 하고 나서 특히 이제 85세 넘으시면 그런 일이 잘 생깁니다, 좀 더.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모두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한테만 하고요. 그래서 2주 이상 치료를 보존적으로 진단되고 나서 했는데도 계속 편찮으시고 골다공증성 골절인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MRI나 CT 등등 소견에서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 혹은 이제 종양이 있거나 이제 아까처럼 왜 하얗게 된 이제 괴사처럼 된 쿰멜병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이 되는데 연세가 여든이 넘으셨다든지 뭐 이제 여러 지병이 있으시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켰다고 해야겠죠. 발전시킨 게 안에다 넣어서 이제 안쪽에 이제 보시면 요렇게 리프트처럼 이렇게 올려 버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풍선으로 이제 많이 불었었거든요. 안에다가 이제 풍선을 넣어서요. 뼈 안에서 이제 풍선을 부풀리면 이제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고 이제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풍선 부풀린 구건에다가 시멘트를 주입해서 이렇게 꼭 예쁜 모양으로 하는 게 이제 하이퍼플라스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즘은 그거에다가 이제 이런 철골 구조물 같은 걸 넣어서 올려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넣어서 이렇게 붙여버려서 안에 이제 철골 구조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강화될 수 있겠죠.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쯤부터 이제 해서 이제 신의료기술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안 되는 분들 요건 다른 이제 선생님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안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있는 넣는 케이지 같은 걸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나사본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인제 요렇게 위아래로 이제 길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위아래로 숏 세그먼트라 그래서 이렇게 3 개씩 양쪽에 3 개씩 넣어서 6개 고정하기도 하고 가운데가 너무 심하면 나사를 못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위에 쪽으로 하나를 더 올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상처 내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시멘트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이제 보강을 해준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고정을 하는데요. 이제 고정을 하는데 넣은 이제 시멘트가 이제 넣어 놓은 이유는 이제 나사가 이제 빠지는 경우가 생기세요, 뼈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런 압박골절들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꼭 말씀드리는 게,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뭐 그 아까 골밀도 같은 게 막 3.0, 4.0, 4.5 이런 분들은 사실 수술도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러지만, 뭐 다리에 마비가 와서 꼭 해야 되는 분들한테 하고 나서 이제 뼈 붙이는 주사도 많이 써야 되고 시멘트를 넣어야 될 수도 있다. 안 그러면, 그리고 가셔서 보조기 잘 차고 조심하셔야 된다. 움직이면 나사못 넣어 놓은 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꼭 이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분류압되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세요. 그래서 요런 일들은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대부분은 사실은 이 척추체 성형술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개 이 정도로 가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겠죠. 네. 질문 또 받고 가겠습니다. 네. 엔젤님. 이제 아까 연계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보통 골다공증 진단은 몇 세부터 받나요? 뭐 몇 세라는 건 없지만 이제 보험은 뭐 여성분 60세, 65세 요쯤부터 이제 골밀도 검사가 이제 보험이 되는데, 해서 이제 골다공증이 나오면 이제 진단이 되고요. 보통 저는 50세 넘으시면은 비보험이라더라도 한번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골절 의심되는 분들은 나이랑 상관없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8세 여성인데 골다공증은 없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골다공증,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골감소증인 분들이 많거든요, 정상보다는 약해진 정도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약은 보험이 안 되니까 쓰지는 않지만,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 복합제 정도는 제가 챙겨 드리거든요. 그리고 운동 좀 하시고 넘어지는 거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하고요. 골다공증이 없는 분들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있으십니다. 저는 58세 정도면은 뭐 몇 년에 한번 이제 건강검진에서 혹시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러면 챙겨서 해 주시면 되고요. 65세 넘어서부터는 이제 급여 가능하니까 1 년에 한번 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뭐 나쁘지 않으면 이제 골다공증 치료는 하진 않지만, 평소에 이제 없다고 어느 수치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제가 그렇긴 한데, 의사한테 처방을 받지 않으셔도 칼슘이나 비타민 D 영양제 같은 거, 요로결석이나 이런 거 없으시다면 같이 잡숴 주시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햇볕 좀 많이 쬐시고 이러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진행이 멈추나요? 평생 치료를 받아야, 대개는 평생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처럼 이렇게 끊는다고 아예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뭐 물론 약물에 따라서는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뼈가 강직을 해서 휴지기를,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 같은 경우는 좀 쉬었다가 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6개월에 한 번 맞는 프롤리아 주사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중단하면 좀 그 효과가 급속히 사라지고 오히려 치료 전보다 안 좋아지고 이럴 수가 있어서, 계속 치료를 하시고 간혹 이제 그 6개월 정도 지나서 놓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놓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가 있고, 전에 쪼끔 바뀌어서 이전에는 6개월 땡 해야 이제 그때부터, 그전에 오시면 막 못 드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쪼끔은 유도리 있게 쪼끔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예방할 때는 이제 그 프롤리아와 이제 칼슘 보충, 비타민 D의 복합제 보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질문 또 들어왔네요. 건강긍정 상쾌님 반갑습니다. 이제 앉아 있을 때보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 이런 통증 디스크 신호인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래 앉아 특히 바닥에 앉아 있거나 이제 허리를 오래 있다가 앉아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디스크 이제 퇴행성 변화, 뭐 내장증이라고도 하고 디스크 퇴행성이라고도 하고, 뭐 약간 돌출이 돼 있는 게, 그러다가 이제 돌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이제 첫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간혹 그러다가 이제 좀 너무 심하거나 이러면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 같은 게 좀 찢어지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보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면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50분이나 1시간에 한 번 정도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허리 이제 척추, 어깨, 목 이렇게 딱 펴고 좀 걸어서 좀 다니시고, 그런 것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아무리 좋은 자세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등받이하고 하셔도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 아플 수 있고 허리에 부담이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 변경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대부분은 말씀드렸고, 이제 정리만 하면 결국 이제
혼자서 그냥 이 노래 부를 때가 있는데, 언제나 이제 저렇게 골절되신 분들 오시면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치료 다 어느 정도 다 돼서 굳은 분들한테, 처음 골절된 분들한테 넘어지지 마세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추울 때 넘어지지 마시고 다치지 말고,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조심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뼈가 이미 골다공증 치료가 하더라도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정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노년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더 조금 나아지는 걸, 완전히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은 이제 현상 유지거나 더 나빠지는 걸 막는 게 1차 목표, 조금 좋아지면 다행이기 때문에 뼈가 약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이제 잘 지내셔야 되고 다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한 개만 부러지고 그다음에 '나는 멀쩡하게 살았어.' 이런 분들보다는요, 한 개가 다쳐서 저렇게 되시면 또 위아래쪽으로 다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12군데 척추체 성형술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뭐 제가 한 건 한 2-3개 정도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뭐 6개월, 1 년에 하나씩 깨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할 데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는 "골절 시술할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아프고 좀 늦게 오시면 늦어서 좀 보존적 치료로 끝낼 수 있는 걸 수술이나 시술같이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뼈가 찌그러지면서 신경을 누르면 진짜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어느 정도 뇌경색처럼 무슨 4 시간 반, 6 시간 이렇게 골든 타임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 이렇게 앓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확인하고 일 주일 있다 다시 확인해 보고 이러면 확실하잖아요. 해 보고 이제 의사가 이렇게 이건 좀 의심되는데." 하면은 저는 이제 설득해서라도 MRI를 한번 찍어 보시라고 합니다. 찍어 봐서 이제 골절이 확인되면 이제 의료보험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드리고, 평소에 골다공증 관리, 골다공증이 아니라 골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그냥 일하는 게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 걷기부터 하시고 여러 가지 근력 운동 같은 것도 가볍게 맨몸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좀 하셔야 이제 그것도 어쨌든 간에 척추를 이제 보강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엔 휴식님 반갑습니다. 네. 허리가 아프다가 다리가 저림인 느낌도 있는데 안 좋은 신호인가요? 뭐 척추에 그 디스크로, 저런 경우엔 디스크가 제일 많으니까 약간 안 좋은 신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젊은 분들이거나 이제 좀 디스크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 허리 아파서 오신 분들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엉덩이나 다리까지 저리거나 통증이 오면 MRI를 찍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는 하거든요. 보통 처음에는 허리 쪽이 아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나 다리 쪽, 한쪽 편측 한쪽으로 왔다가 이제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결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종아리 쪽이나 발목 쪽만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럴 때는 이제 좀 쉬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허리는 좀 나았는데 엉덩이나 다리가 훨씬 많이 아프고 저리고 아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게 좀 더 진행이 되시면 꼭 MRI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혼자서 이제 똑바로 누우셔 가지고 다리 이제 발목을 이렇게 올린 채로 한번 들어 보세요, 다리를 전체적으로 편 채로. 그랬을 때 통증이 심하거나 하면 꼭 병원 가 주시고요. 치료를 좀 받아 보시죠. 물리치료도 좋고 약물 치료도 좋고, 아니면 가벼운 주사 치료 정도 좋은데 휴식해 보시고, 주말에는 휴식처럼 이제 휴식해 보시고 계속 근데 안 나아지신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진찰도 해 보고 어떤 소견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골절에 대해서 하는데 질문은 대부분 이제 척추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 제일 강조드리는 건 뭐다? 아픈 거가 넘어졌거나 가볍게 다쳤거나 혹은 이제 움직일 때 아프거나 하면 빨리 병원에 오세요. 오셔서 일단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고, 일 주일 뒤에 한번 보고, 요렇게 해서 조기에 진단되면 훨씬 더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건 일 키우셔서 수술 받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강조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선정했고요. 그저께도 눈이 왔고, 내일도 이제 서울은 비가 좀 온다고 하고 하는데, 날씨 추우면 또 올 거잖아요. 그럴 때 특히 걸어 다니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안 넘어질 수는 없겠지만 조심하시면 덜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날씨 따뜻해지면 운동하시면서 근력을 키우시고 이런 것들이 저의 전반적인 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최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